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프리엠스라는 기업, 여기를 투자 관점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 장비나 산업 촬영에 들어가는 전장품, 그러니까 뭐 와이어링 하네스나 자동 제어기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쪽 부품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 실적도 그렇고 주가 움직임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사업 내용, 재무 상태, 뭐 성장 가능성까지 투자 관점에서 딱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2025년 1분기 이때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프리엠스는 아시다시피 건설기계 전장품 시장에서 점유율 한 19.3% 정도로 2위 업체거든요. 아, 2위요? 꽤 높네요. 네, 꽤 탄탄하죠.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HMLV 방식. 이걸로 경쟁력을 좀 유지해온 기업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요? 네, 최근에는 이걸 바탕으로 지게차 같은 산업차량 전장품 시장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오늘 자료들 보면서 이런 현재 상황이랑 미래 전망, 이걸 좀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HMLV,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건설 중장비 쪽이 주력이었는데 그게 일단 고객사들 요구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거기에 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크고요. 아, 맞춤형으로 딱딱? 그렇죠. 그리고 재고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틈새 시장 공략에도 유리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프리엠스가 이제 건설기계 외에 지게차 같은 산업 차량 분야로 확장하는데도 이 생산 방식이 분명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안정적인 고객 대응에는 유리하겠는데 근데 이게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정적이긴 한데 뭐 폭발적인 성장 이런 걸 기대하기엔 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정 대형 고객사에 막 의존하는 걸 낮추고 틈새 시장 파고들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드는 데는 좋아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뭐 이익을 확 늘리고 이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엠스가 기존의 그 건설기계 시장, 여기서의 안정성은 딱 지키면서 성장성이 더 커 보이는 산업 차량 분야로 확장하는 전략,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신사업적으로? 네. 이 새로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느냐, 이게 앞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을 찾는 거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그렇군요.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거네요. 그럼 이런 생산 방식의 강점이 실제 회사 재무 건전성으로 이어지는지도 한번 보죠. 자료 보니까 부채 비율이 11.1%, 엄청 낮던데요. 네, 맞아요. 거의 무차입 경영이라고 할 수 있죠. 재무 안정성은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근데 2024년 실적은 보니까 매출 176억 원에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적자였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2024년은 그 당시에 고금리였잖아요. 그리고 건설 경기도 안 좋았고 이런 외부 환경 요인이 좀 컸습니다. 아, 업황이 안 좋아서. 네. 아무리 재무가 탄탄해도 전방 산업이 안 좋으면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죠.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그 이후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후의 변화라면? 바로 2025년 1분기에 매출 50.9억, 영업이익 2,700만 원. 이걸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사실이죠. 아, 그 1분기 흑자 전환, 이게 단순 비용 절감 뭐 이런 거 이상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수출 회복, 이런 걸 넘어서 2024년 초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에 경영 효율화 노력이 실제로 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 물론 PBR은 0.9배 수준이니까 아직 뭐 회사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2024년 적자 때문에 PER이나 ROE는 아직 마이너스 상태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뭐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단정하긴 좀 이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분기 흑자 전환이 구조적인 개선의 시작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대 주주 변경 이야기도 하셨는데 2024년 1월에 바산 1호 조합,
바산 인베스트먼트 이쪽으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순매수도 좀 들어왔던데요. 이런 수급 변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가도 최근에 그 산업 차량 확장 소식 때문에 꽤 움직였던 것 같고요. 최대 주주 변경은 보통 기업 전략 방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새로운 주주가 등장한 다음에 시장 자금이 좀 들어왔다는 건 어쨌든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실적 개선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도 이런 기대감이 좀 먼저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프리엠스를 볼 때 기대 요인이랑 또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랄까, 오랫동안 한우물만 파던 회사가 이제 옆에 더 큰 우물을 팔려는 시도 같은데 성공 가능성도 보이지만 어떤 함정을 좀 피해야 할지 알아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기대 요인은 일단 명확하죠. 탄탄한 재무 안정성, 네, 그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시장 안에서는 입지가 확고하다는 거, 그리고 산업 촬영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1분기 흑자 전환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네. 하지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컸다는 점, 단기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할 수 있어요. 변동성. 둘째는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구체적인 시너지 창출이나 경영 성과가 아직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라는 점,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죠.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셋째는 결국 건설 경기나 글로벌 인프라 투자 같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실적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프리엠스는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회사인데 성장을 위해서 산업 차량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2025년 1분기 흑자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 회사가 가진 다품종 소량 생산 역량하고 재무 안정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 즉 산업 차량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서 강점, 기회,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프리엠스의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역량이요. 만약에 미래 모빌리티나 로봇 같은 다른 첨단 산업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더 복잡하고 맞춤화된 부품 수요랑 만나면 어떨까요? 이건 자료에는 없는 그냥 상상이긴 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의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